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무 상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그 포도의 그 수석 재무 상담사이시면서 지점장이신 신민석 지점장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 AMP 서울지점장 신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3년차 상담사고요. 포도 AMP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석 상담사이자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우리가 궁금한 거를 제가 내담자분들이나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민석 지점장님, 그 우리 네. 재무 상담 받으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을 받으시면 행복한 부자로 가실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직설적일 수 있는데 네. 저는 항상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재무 상담사님께서는 네. 진짜 부자신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부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행복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나의 자산에 맞춰서 여가도 즐기면서 부족함 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웃음이 끊이지 않고 뭐 정신적으로나 가족 간의 뭐 불화 이런 거 없이 특히 돈 문제 없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자라는 워딩이 네. 마음에 드네요. Nope. 그 행복한 부자. 네. 그럼 선생님, 그 얼마나 네. 있어야지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가 있어야 되냐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이제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란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약 36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의 0.69% 정도가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저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적인 재산의 수치보다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그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와 저축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재무 상담을 이제 받으면 네. 선생님 그 내담자 입장에서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네. 보험이나 펀드 등의 그렇죠. 그 가입 요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부담감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바꾸고 맞아요. 싶은데 네네네. 또 이렇게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어떨 때는 또 무료로 상담을 네네네네. 준다 그러면 네. 받기는 받아도 네. 마음 한편이 이렇게 확 신뢰하고선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담감이 좀 들거든요. 우선 그 펀드나 보험 가입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재무 상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무 상담을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상황과 비재무적인 그런 상황과 재무적인 상황 그리고 고객이 이제 상담을 신청한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이제 재무 진단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고객이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를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이제 각 분야에 맞는 이제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솔루션을 도출해서 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PR 과정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행 지원이 있는데요.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실행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험과 펀드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솔루션에는 뭐 보험도 있을 수 있고 펀드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전이라든지 뭐 소비 지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이 변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어떤 뭐 감기라든지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처방전을 받아서 저희는 약국으로 가게 되겠죠. 약국 가서 아무 의심 없이 약을 먹고 그 병을 치료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재무 상담도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뭐 콕콕콕 상담이라고 해서 네. 뭐 저 보험만 진단받고 싶어요. 또는 뭐 펀드 투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는 부동산 상담을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그 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섹터별로 전문가를 이제 매칭해주는 상담도 있지만 기본적인 재무 진단, 그러니까 재무 상담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서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그게 보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대안을 드리고 솔루션을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겠죠. 왜냐하면 병원에 갔는데 약국 처방을 받고 고객분께서 저는 이 약 안 먹을래요 라고 하면 저희도 처방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저희의 의무가 잘못된 것들을 알려드리고 대안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펀드와 보험에 문제가 없다면 대안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가감 없이 솔직하게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굉장히 또 직설적인 질문인데 이 저한테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재무 상담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받고 싶단 말이죠. 재무 상담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여기 포도 회사나 아니면은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수입이나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일단은 상담 그 재무 상담의 그 수익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수익 구조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fee 베이스 구조라고 해서 상담료로만 그 회사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고요. 저희 나라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외국은 다 이렇게 돈을 내고 받는 건데. 그렇죠. 네, 외국은 돈을 내고 받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fee 베이스 구조를 만약에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1회 상담료가 보통 한 20에서 한 50 정도 돼야지 그 상담료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인식이 개인들이 이제 그런 정도의 돈을 내고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구조로는 커미션 베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흔히 알다시피 뭐 증권사라든지 은행, 보험사에서 PB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죠. 네. 무료로 이제 뭐 세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은행에서 무료 봉사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은행에 기여하거나 증권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적으로 네. 그래서 상품 수수료만 갖고 이제 수익을 구조를 만드는 걸 커미션 베이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저희 회사의 구조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의 구조를 가진 회사는 뭐 저희 회사 말고 한 회사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조차도 지금 사실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ee 커미션 구조 같은 경우는 일정의 상담료를 받고 그게 지금 포도의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 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2,000원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네, 상담료 2,000원으로 시작하셨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너가 나를 만나려면 일정의 돈을 대가를 지불해라 라는 일정의 그런 소정의 약속이었던 거였고요. 지금은 저희 회사가 30만 원의 기본 상담료를 책정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년 동안 유지되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B2B나 아니면 굴지의 대기업들 또는 국가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이랑 같이 지금 제휴가 맺어져서 그 회사에 해당되는 이제 임직원분들은 회사에서 상담료를 대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무료로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저희가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상담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제휴사는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담료를 고객이 내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속한 회사에서 내주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낸다는 거죠? 네네. 그 심리센터처럼 심리상담료도 제가 알기로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EAP라는 네, EAP 프로그램 통해서. 네. 그 회사의 국지 맞습니다. 차원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상담료도 받고 이제 커미션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네. 당연히 저희도 펀드 팔면 펀드 수수료 나오고요. 네. 보험 팔면 보험 수수료 나오고요. 네. 대출 발생시키면 대출 수수료 나오고요. 음. 뭐 다 수수료는 나오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더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모르는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주는 게 그 일부가 저희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모르는 대출 상담사에 돈이 들어갈 게 저희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은 더 없고 다만 이제 내가 믿고 나를 이끌어주는 상담사한테 수익이 조금 더 넘어간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좀 고객분들이 똑똑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휴사들은 이제 저희 서비스를 오랫동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단순 재무 상담을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 보험 바꾸고 싶어요. 저는 부동산 상담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세요.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집을 이제 신혼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매매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그냥 단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리스트를 가져오세요. 자기가 알아본 집들. 그래서 저한테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어떤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저는 찍어는 드립니다. 책임을 지진 않죠. 찍어는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자격증이 있고 수익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중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료를 제가 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복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복비에서 차감해서 나머지 추가 복비를 받는 형태나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부동산 여러 개 가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을 살 때 부동산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집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다녀보신 분들은 니즈가 있어요. 어떤 니즈가 있냐면 제 3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당연히 자기 물건을 팔고 싶겠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럼 자기 물건 다 좋다 그래요. 여기는 이런 호재가 있고 저런 호재가 있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만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찍어 놓으신 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럼 너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뭐 그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지점장이고 이제 좀 약간 일선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특화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어서 사례가 부동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네. 저를 만나서 이제 뭐 부동산 케이스로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에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골드미 있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집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으셨고 골드미 쓰다 보니까 혼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솔루션을 드렸고요. 그 솔루션을 이제 신뢰하셔서 이제 수원에 있는 집들을 순서대로 잘 정리하셔서 이제 가지고 계신 재산을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월세도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대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신규로 구입을 하셔서 월세도 줄이시고 자산 가치도 높아지시고 지금 그 집을 작년 대책 있기 전에 사셔서 15억 이하로 사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한 25억 정도 진짜 막차 운 좋게 막차 타지시고 월세도 뭐 한 제가 알기로 한 500 내시다가 자기 자가 건물 구입하시면서 이자 비용 한 200만 원 내시니까 300 정도가 세이브 되신 거죠. 그걸로 골드미 쓰시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상품 200만 원 가입을 하셔서 노후 준비까지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게 되게 선순환 도는 게 뭐냐면 아까 골드미 쓰고 대표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거 다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뭐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회사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저한테 의뢰해 주시고 저도 이제 그쪽 직원분들도 상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잘 좋게 발전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도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제가 1년 전에 상담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고 솔루션을 드렸어요. 지금 지방에 사시고 계시는데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데 이제 지방에 계시는 거죠. 제가 집을 사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예, 집을 사실 타이밍이 됐고 근데 이제 그분의 마인드는 그거셨어요.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요? 고점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우상향한다고 믿으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저점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솔루션을 드렸고 지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올 초에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올 초에 연락 와서 사고 싶다 집을 다시. 근데 이제 그 집은 못 사죠. 한 급지 뒤로 밀려나셨어요. 그래서 네, 정말 많죠. 그래서 꼭 뭐 저희가 드린 솔루션이 뭐 맞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솔루션을 실행 안 하시면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변화가 두렵다. 근데 저는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현실에 안주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를 일단 1차적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이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상담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B2B나 관공서에서 이제 제휴사로 들어오는 상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제휴사로 들어오시는 그런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꼭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을 다니셔서는 아니신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신뢰감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선택한 회사다 라는 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시고 저희를 더 믿어주시죠. 아마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돈에 대한 만약에 걱정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축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 건강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분들을 만나 보면 되게 열심히 사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시는 분들은 보통 행복하시거나 아니면 뭐 돈에 큰 걱정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정신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돈 문제로 또 정신건강을 유발시키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예.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반복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여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뭐 자기가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반복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정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아까 제가 행복한 부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신의 재무적인 위치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재무 상담을 통해서 돈에 대한 걱정까지 덜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행복을 만약에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아마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신민석 지점장님 모시고 재무 상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른 여러 재무 컨설팅 회사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포도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는 우연히 기회가 돼서 포도에서 이제 재무 상담을 받게 됐는데 이런 상담을 우리 내담자들이 받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었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재무 쪽이 이제 재무 관리가 많이 안 되시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무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된 정신 건강으로 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만들어 봤는데요. 재무 상담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면은 네이버 톡톡에서 구성 심리상담센터에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또 답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저희가 신민석 지점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